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술판. 이 의혹이 이제 거의 팩트 검증으로는 끝났다. 그랬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또다시 고발장을 냈다. 아마 이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고발장이 본질적인 부분을 다 제외한 고발입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법조계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수사검사하고 쌍방울 직원들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이렇게 해서 수원 남부경찰청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좀 말이 좀 길죠? 이걸 형집행법 그냥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고발장을 보면 이런 겁니다. 쌍방울 직원 A씨, 그 다음에 성명불상의 직원들, 이름 모른다 이거죠, 누군지. 지난해 5월, 6월, 불상일, 그러니까 어떤 날인지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이것도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 요게 이제 술판이라는 주장이죠. 이게 형집행법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류 반입, 이게 위반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형집행법에 보면 교정시설에 주류나 담배 같은 것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반했다. 근데 그 위반하는 게 수사검사하고 쌍방울 직원들이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 이화영 술판이라는 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본질이 뭐죠? 이화영이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술자리를 갖는 자리에서 회유를 당해서 진술을 했다. 어떤 진술을?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대북 송금 문제, 그 다음에 방북 비용을 제불했다는 부분, 그게 이제 대북 송금이겠죠? 이런 것들을 자기 뜻과 다르게 진술해.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검사가 김성태를 시켜서 김성태가 이화영을 회유해서, 회유 당할 사람도 아니지만 회유해서 이화영이 있지도 않은 이재명 방북비용, 그 다음에 스마트팜 사업비, 이걸 김성태로 하여금 대납해 주도록 했다는 진술을 자기가 하도록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주류 반입이나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이건 곁가지죠. 원래 본질은 그 진술 회유 이런 거죠. 그럼 이거는 직권남용이나 아니면 모해위증교사 이런 게 돼야 됩니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 본질은 완전히 떼놓고 주류 반입이 위법하다, 지금 이 얘기를 고발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명숙 사건의 전례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검찰 수사팀이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게 모해 위증 교사라는 겁니다. 위증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나중에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한명숙 전 총리는 결국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까지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그 사례를 모방해서 했는데 적용 법조는 직권남용이나 모해위증교사가 아니라 형집행법이다. 그러니까 교정시설에 주류를 들여온 것이 위법하다, 이런 얘기. 그럼 여기서 한명숙 사례를 해보면 누구를 고발해야 되냐면 김성태와 수사검사를 고발했는데 김성태 부분을 뺀 겁니다. 자기가 김성태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면서요. 근데 그걸 뺐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한테는 직권남용, 김성태한테는 이제 모해위증, 검사한테는 또 모해위증 교사, 이런 걸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싹 빼고 술 문제, 술 반입 요거만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아니, 왜 본질적인 부분을 이화영이 빼고 고발을 했을까? 자, 이게 이제
그 법조계에서 분석하기는 이런 거죠.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렸을 때, 그러니까 검사가 김성태를 시켜서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그래서 진술이 조작됐다는 그 진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대북 송금 무죄를 보고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알았다 이렇게 해서 끄덕였다까지 이 문제를 만약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고발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수사는 지금 경찰이 하라는 거죠. 경찰이 어디를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이 진술이 조작됐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과연 검사가 김성태를 시켜서 이화영을 회유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한테 이화영이 보고했다는 부분, 이것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어찌 보면 진술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진술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이재명이 당하는, 여기에 엮여 들어가는, 그러니까 원래 이화영이 검찰에서 실토했을 때처럼 여기에 엮여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조작됐다고 하면 뭐 그건 할 말이 없는 거고, 근데 지금 조작됐을 리가 없다는 것을 이화영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이화영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다가 결국 이재명을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피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경찰이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피했다. 이렇게 지금 그 법조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화영의 이런 주장은 결국 무고죄가 되겠죠. 없는 사실을 지금 덮어 씌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본인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피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화영 술판 공작이라고 하는 목적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재판에서 뭘 조금 경감을 받아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문제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무런 뭐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7일 그 수원지법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중형으로 대북 송금 문제에 관한 유죄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제 판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뭐 그때 봐야 되겠지만, 부지사가 대북 송금에 관해서, 그리고 대북 송금이라는 게 경기도 사업하고 도지사 방북인데 그거를 도지사한테 보고를 안 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검찰은 대북 송금 문제에 관해서 이화영과 이재명을 공범으로 기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유죄가 나올 경우에, 나올 가능성이 뭐 거의 99%죠. 그렇게 기소를 할 예정인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아마 소통을 했겠죠? 이거는 뭐 짐작입니다만은. 그래서 이화영이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기 시작한 게 이 문제의 본질이고 출발점이다. 저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부분은 이화영이 건드리면 오히려 이재명을 몰고 들어가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차단하고, 그러니까 그 본질 빼고 나머지,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뭐 주류 반입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자, 이 형집행법상의 이 주류 반입이 불법이 되려면 교정시설 내로 뭐 주류나 담배 뭐 이런 것들을 반입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검찰청에 반입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검찰청이 교정시설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교정시설은 이렇게 돼 있답니다.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그러면 이제 이화영 쪽은 이렇게 주장하겠죠? 구치소에 있다가 검찰청으로 불려갔으니까 지소의 개념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교정시설은 명확하게 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해당도 없다. 그러면 이게 위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로 전체적으로 보면
고발의 본질을 피해갔고 법 적용도 엉뚱하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화영이 왜 술판 공작을 벌였느냐. 혼자 누구와 이 대목에 들어가면 결국은 이재명, 그러니까 자기 이화영 1심 선고가 나온 뒤에 이 1심 선고의 신뢰성을 흔들기 위해서 1심 선고가 검찰의 조작된 진술에 따라서 1심 선고를 내렸다. 고로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조작된 진술을 바탕으로 한 기소다. 요거를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다. 요게 술판 공작의 목적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이 모든 사실관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지금 물러서지 않고 자꾸 공방을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그건 한두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세히 이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그래 무슨 뭐가 공방이 있는 것 같다. 아니 그거 아직 사실관계로 확인이 안 됐잖아.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물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미 수많은 팩트 검증에 의해서 이화영 본인이 10번 이상 지금 진술을 뒤바꿨으니까 그러면 뭐 정상적이라도 믿을 수 없는 건데 이건 더군다나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고발도 이상하고 법 적용 안 되는 것 가지고서도 또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걸 보면 총체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그냥 정치 공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한번 보시죠. 6월 7일이면 뭐 이제 한 열흘쯤 남았는데, 자, 그때 1심 선고가 이화영한테 유죄가 나왔을 때 이재명이 뭐라고 할 것인가. 아마 그때 딱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조작된 진술을 바탕으로 한 이재명 엮어넣기.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화영 술판,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제기했을 때부터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하는 게 입증이 되는데, 한번 6월 7일 이후 이재명 대표의 한번 반응을 보시면 그때 그랬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화영의 1년의 이 진술 뒤집기, 이 배후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보고, 결국 진술 뒤집기도 이재명, 이화영의 어떤 공동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수사가 앞으로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화영 유죄일 때 이재명의 반응, 제가 예측했던 그대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화영이 문제제기 자체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고발도 엉뚱하게 했고, 그 다음에 법 성립이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